반갑습니다. 순서를 뽑다 보니까 1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교육희망대장정의 1번 선두타자 김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학생의 질문이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저는 두 가지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시를. 그래서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고 구애하자. 그런 우리 속담이나 격언에 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원래는 저는 고고학을 전공하려고 그랬던 그 인문학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고등학교 때 일탈을 하다 보니까 한번 입시를 실패하고 그 당시 이 직업이 안정적이었던 공과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미래는 못 버리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사회과학과 접목을 시킨 노동과학을 하면서 제가 지난 한 22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해왔던 일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현장과 일치되어진 어떤 노동과학의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의 공공성 부분들, 이 두 가지를 제가 평생의 어떤 파도로 잡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학생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하는 일을 하면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인생을 설계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제가 아는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에서의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토론회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응원단 정도 했어요. 축구부가 유명한데요. 그리고 또 고3 때 했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제가 집회도 많이 하고 예술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치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잘하겠다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감에 대한 어떤 추사의 변을 밝히면서 지역을 쭉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항상 받았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왜 출마를 했는가? 아마 모든 후보님들이 저는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희망이 없고 아주 중병에 들린 인천교육을 치유하고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러한 인천교육의 미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저는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육을 바꾸고 교육의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유치원 빼고라도 초, 중, 고까지 12년이죠. 본인이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부모가 되면 또 다른 12년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연관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요즘 수명이 길어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손자들의 교육에 또 12년을 관여하게 됩니다. 영향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합치면은 무려 5, 60년 이상이 우리 인생의 3분의 2 이상이 교육과 관련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육을 보면 학교는 있는데 사람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교육은 있는데 학습 기계를 만들고 경쟁과 술수와 스펙과 치열함만 남았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천교육 정말 심각합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인천교육을 책임졌던 수장이 법의 심판대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시대 인천교육의 상황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에 나오면서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다. 이번에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아름다운 경선의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까 양승조 대표님 하셨던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천교육이 제대로 계획되기 위해서 주변에 우리 동료 교수들과 또 많은 교육활동가 분들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와서 그 과정에 몇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 과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와 더 중요한 것은 같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지혜를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보면은 요즘 뭐 혁신학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혁신이라기보다는 혁신학교는 잘못된 비정상화되어진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혁신학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살펴보시면은 특별한 그거보다 정말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자기가 주도하는 학습입니다. 문제 풀기고 답 찾기가 아니고 정말로 상황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걸 길러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정말 지식을 강구하는 곳이 아니고요. 독서실로 변한 우리 교육의 현장의 모습들이 그런 우리 교육의 내용을 그대로 옹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이거는 정말 복지적 개념입니다. 교육이라는. 우리 뭐 여기 복지 전공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복지는 전 세계적 주기에서 보면은 교육은 정상적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복지입니다. 사회적 투자고요. 당연한 국민적 권리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려서 직장을 가지면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나가는데 건강의 문제, 직업의 안정의 문제, 제가 고민을 해왔던 것이 그런 개념에서의 복지고, 그 다음에 노후에 우리가 사회에 공헌한 부분들을 보상받고 안정한 노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세 개의 큰 생애를 놓고 봤었을 때 교육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는 우리 사회적 투자이자 헌법 31조의 교육의 권리, 또 행복할 권리에 기인하는 국민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격차와 불평등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 말할 것도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상급식,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무상급식은 그냥 같이 밥 먹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우리 보기 싫은 사람 절대 밥 같이 안 먹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밥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이 교육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특수아동, 차이가 차별을 낳는 이런 교육. 우리나라의 15%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애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회적 접근성 차단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학교가 당연해야 돼요. 또 지역 간의 교육 격차, 뭐 IPT, TV라든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잘 활용해서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분들, 교사분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선생님들이 자발성과 긍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지 우리 교육이 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경감돼요. 저도 교수로 있지만 행정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행정 전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자기개발, 교육개발을 할 수 있는 쪽에 시간을 주어야지 자기개발해서 긍지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안식연대라든지 교원연수, 교수 학습센터를 교육청 단위별로, 청 단위별로 한다든지 해서 만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개발에 선생님들이 주도적이지 못하십니다. 역사 교과서 얘기 우리 말할 필요도 없겠죠. 국정 교과서 얘기까지 나오니까. 과감한 교육 내용 개발에 대한 선생님들의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있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철학에 바탕한 제대로 된 교과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원 선생님들입니다. 학교에
제일 큰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선생님, 정규직도 계시고 또 학교에 비정규직, 회계직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얘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노동의 가치, 일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근무 환경과 작업 환경과 생활 환경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 제가 노동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즐겁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지 학교의 시스템이 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봄, 상담, 역량 많은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실히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소통제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여러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 지역위원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제왕적인 교장 선생님들 충분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인지는 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중학교 어느 정도까지는 학생들도 운영위원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투표권을 18세, 17세로 낮추자고 했던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육청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천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구체적으로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요즘 학생인권 조례 선언이 많은데요.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같이 존중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를 포함하는 인천 학교 인권 선언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기반해서 인천 학교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존중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개입입니다. 청은 사실은 교육청은 지원기관이죠. 근데 이게 군림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부패했죠. 지원하고 소통하는 교육청, 교육감을 만들겠습니다. 교장, 교육청장의 공무제 당연히 확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 제도, 또 시민감시 기능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하겠느냐? 예산과 정치적 역량이 되겠죠. 예산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로 현재 예산에서도 많은 부분을 절감하고 우선순위를 바꿔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경기도라든지 전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진보교육감들이 계신 부분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의 재조정에 의해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예산적으로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교육 내용을 우리가 실현함으로 인해서 명분을 얻습니다. 내용적으로 이런 교육의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OECD에서 가장 교육 예산이 적은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적 예산의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의 힘과 지지가 있다면은 그런 당위성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역량이 되겠죠. 지역과 협력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의 저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이 아까 사회자분들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는데요. 발렌타인데이도 나왔고 안중근 의사 백사주기 사형선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오늘 대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발렌타인데이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상업적이고 뭐 저도 오늘 좀 그런 몇 통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삶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또 철학이 부재한 교육 우리가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함께 만들어야 더 커진다고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든 권력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얘기와 요구를 들었었습니다. 정말 가슴에 하루하루 담고 있습니다. 절절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저는 초반부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아시죠? 요즘 올림픽 많이 한다는데요. 이번 경선은 아름다운 인천교육을, 희망에 찬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대표를 뽑는, 이미 대표팀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 함께 선수들로 나와 있는 거죠. 저희들은 다만 그 중에서 누가 대표팀을 끌어갈 주장이 되느냐를 뽑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장이 되든 주장 혼자서 팀플레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 주장을 뽑는 시민대표 팀의 주장을 뽑는 그런 경선의 길에 제가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름인데요. 인천 교육 희망을 위한 소원 우리 같이 다 함께 빌면서 그 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